네, 이렇게 오늘의 이슈 자세하게 살펴봤다면 이번 주 일정, 다음 주 든든히 대비해 봐야겠죠? 세 번째 문제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주목해야 할 다음 주 일정을 고르시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일정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음 주 미국 8월 CPI 그리고 PPI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FOMC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다음 주 목요일에 한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20일 통화정책회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 유로존 물가 상승률이 소폭 오르면서 현재 금리를 동결하는 전망에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FOMC 회의 앞두고 있는 만큼 유럽에서는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중요한 이슈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K배터리쇼 2025 개최 자리했습니다. 최근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수주 계약 소식이 들리면서 관련주에 훈풍이 불어들었습니다. 하반기 최대 2차 전지 산업축제 K배터리쇼 2025가 개최되는 만큼 소재 부품 장비부터 ESS 기업들도 참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훈풍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아이폰 17 시리즈 공개도 나와 있습니다. 네, 미국 현지 시각 9월 9일 아이폰 17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폰 폴드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애플은 2026년에 출시 예정이었던 아이폰 폴드의 출하 전망치를 2027년 기준 2,500만 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기에 국내 증시에서 관련 부품주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TSMC 8월 매출 발표까지 자리했는데요. 이 안에서 가장 눈여겨보면 좋을 일정이 무엇일지 주식 남녀의 세 번째 선택 답변을 적어주세요. 네, 마지막 문제는 다음 주 일정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모두 들어주셨고요. 이지은 대표님 들어주시죠. 네, 우선 이지은 대표님은 1 하나를 귀엽게 적어주셨고 우리 테이버 전문가님은 1, 5, 3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일단 1번이 공통으로 또 묶이고 있으니까요. 우선 이진 대표님의 1번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지금 CPI, PPI인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네,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일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또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기는 하지만 이번에 고용 보고서가 이제 좀 지금 냉각되는 모습이 또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최근 나왔던 고용 보고서는 다 고용 시장이 냉각되는 모습들을 나타내 줬는데 오늘까지 나온다라고 했을 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올라갈 건데 아마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CPI와 PPI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난번에는 이제 PPI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때 네. 이제 생산자들이 관세를 소비자에게 아직 전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효과가 CPI, PPI에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또 금리 인하는 9월 달에는 진행될 것 같긴 한데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 증시 이번 주 시장 나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요한 재료가 뭐였냐? 그럼 금리 인하였습니다. 그 재료로 이번 주에는 그래도 중소형주 위주의 랠리가 좀 나와줬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또 시장 분위기 자체가 모멘텀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가장 큰 모멘텀으로 적용이 되는 만큼 이 일정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은 8월에 CPI, PPI 역시나 금리 인하 기대감 거의 99%까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지표가 피날레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1번 만나봤고요. 우리 테이버 전문가의 보드 다시 보도록 할게요. 1번, 5번, 3번이거든요. 네. 1번이 가장 중요한데 1번은 지은 대표님과 좀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계속 말씀드린 게 네. 1번이 9월이 아닌 올해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의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애틀란타 연은에서 집계하는 애틀란타 연은 GDP 나오죠. 클리브랜드 연은이 집계하는 지금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을 보시면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8월보다 9월이 더 높아지는 CPI, 높아지는 PC 데이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 속도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느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다음 주에 나오는 8월 CPI, 8월 PPI도 중요하지만 네. 그 이후에 9월은, 10월은, 11월은 계속 볼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지금은 네. 물가지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이렇게 커다랗게 적어놨고요. 그리고는 뒤에 5번이랑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제가 5번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아이폰 출시가 애플의 단기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디자인이 어떻다, 색깔이 어떻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된 뭔가 신제품이 나오지 않았다, AI 관련된 혁신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애플의 주가가 최근에 200불에서 230불, 240불대까지 올라왔는데 그게 다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애플 주가의 방향성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현재 애플은 시가총액 3위입니다. 여전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플이 아이폰 발표 이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에서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제가 이제 미국의 CPI, PPI 그리고는 내년 상반기 까지 금리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여기서 3번 마지막에 이제 우리 ECB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주에 이번 주에 가장 이제 시장에 이슈가 됐던 부분은 지금 현재는 구글이 뭔가 이제 뭐 판결을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아마존이 올라가고 있다라든지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재료는 현재 프랑스가 괜찮냐라는 겁니다. 유럽 채권 시장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유럽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의 장기 채권 금리가 더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미국의 고용이 생각보다 더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채권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중인데 그럼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리고 9월 금리나 이후에 다음 주에 CPI, PPI를 봤는데 좀 애매하게 나와요. 금리가 인플레가 좀 높게 나와요. 그러면은 채권 시장이 또다시 흔들릴 수 있고 이러면은 유럽 채권 시장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9월에 조정의 재료로 가장 우리가 높은 확률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네. 저는 유럽 채권 시장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유럽 채권 시장이 흔들린다. 혹은 채권 금리가 여기서 더 뛰어 올라간다. 그러면서 미국의 30년물 국채가 5%, 5.1%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말 그대로 9월에는 금리는 하기 때문에 2년물, 3년물, 5년물 단기채 금리는 낮게 유지가 되지만 여기서 20년물, 30년물 장기 채권 금리만 튄다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뭔가 매도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는 금융권의 시스템 리스크라는 걸 부를 수 있는 그런 큰 포인트로 연결될 수 있다 보니까 시장을 항상 우리가 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4월에도 관세였었고요. 1월에도 우리가 딥시크라는 것이었고 작년 8월에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했던 겁니다. 기업의 실적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 때문에 조정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오히려 유럽 채권 시장을 잘 봐야 된다는 점에서는 ECB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그와 함께 유럽 채권 시장이 어디로 가는가도 꼭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폰 시리즈 공개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까지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까도 이 얘기하면서 잠깐 구글, 아마존에 대한 단어가 나왔어요. 보드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네, 주황색으로 AI는 거품이 아니라고 네. 적혀 있습니다. 최근에 좀 구글이 여러 가지 재판도 진행되고 리스크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크롬 매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다시 추세 올린다라고 하면 이 거품론 해소된 걸까요? 제가 이걸 적은 이유는 뭐냐 네. 그러면은 이제 PD가 자꾸 이걸 적으라고. PD가 자꾸 그 AI는 거품이다. 뭔가 지령을 받고 계시군요. AI는 거품이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 메시지를 보낸 거고요. 네. 지금 AI에 대해서 거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최근에 엔비디아가 180불대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금 시장에서 샘 알트만이 했던 얘기를 자꾸 이제 좀 확대 재생산을 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샘 알트만이 했던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최근에 메타에서 AI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연봉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막 300억, 500억, 1000억, 2000억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간에는 누구한테는 1조 배팅까지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사를 팔지 않겠다. 메타에 합병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독자적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말 그대로 AI판에 돈을 잘 버는 메타나 구글,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쩐의 전쟁을 걸고 있다 보니까 스타트업 CEO인 샘 알트만은 그게 불만이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뭔가 인건비가 됐든 아니면은 GPU가 됐든 이런 데서 돈 있는 애들이 독점을 하기 위해서 저 쩐의 전쟁을 걸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버블이다라고 이게 불만을 토로한 것이지, 이게 지금 AI 기업들의 가격이 비싸다, 주가가 비싸다, 아니면 여기서 박살난다라는 부분으로 버블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좀 항상 이게 뉴스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자극적이어야 되고, 그리고는 이게 항상 우리가 조회수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어그로의 시대다 보니까 뭐만 하면 거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기준을 잘 정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사람들의 기대값이 높기 때문에 비싸게 거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비싸다고 모두 다 거품은 아니다라는 점. 네. 그러니까 비싸니까 다들 조심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엔비디아 50% 반토막 납니다, 구글 떨어집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 이제 거품 아니에요 이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거품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이제 그 법원에서도 판결을 이렇게 냈습니다. 옛날 우리가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AI가 등장하기 전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크롬이 검색 점유율이 92%, 93%가 나왔어요. 그래서 독과점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스마트폰에 강제적으로 끼워 팔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크롬을 분사해라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법원 판결을 보시더라도 뭔가 좀 변화가 보이는 이유는 지금 AI가 등장을 했죠. 네. 구글은 제미나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퍼플렉시티도 마찬가지고 챗 GPT도 마찬가지고 본인들만의 크롬과 비슷한 브라우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브라우저 서비스를 실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AI 시대의 브라우저에서 크롬이 여전히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갈지는 모른다라는 점을 법원도 명시를 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고요. 그런 시대가 바뀜에 있어가지고 이제는 AI 시대에서 우리가 누가 좀 더 편리하고 누가 좀 더 대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가를 지켜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거품론은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보면서 오늘 다양한 내용을 또 만나봤는데요. 오늘 제가 현웅 앵커를 대신해서 딱 하루 1일로 진행을 했는데 못 울렸네요. 지은 대표님 어떠셨나요? 저는 너무 좀 좋았고요. 네. 이게 그림 그릴 때 예전보다는 부담감이 확 줄어들어서, 제가 그림 그릴 때 항상 양쪽에서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제가 항상 속도가 늦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뭔가 따가워서. 근데 오늘은 좀 편안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그래서 좋았습니다. 네, 테이버 전문가님은 저를 울리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재밌으셨죠? 재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송율 매니저와 함께하는 금주 한방 시작됩니다. 함께 끝까지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